오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난달부터 했었어요. 지난달에 주제를 정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예전보다 더 굉장히 상승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하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메타, 초월이란 뜻이죠. 버스, 유니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못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의도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디지털 컨택트로 연결이 된 거죠.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하나의 기회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싶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넘어서 온라인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죠. 네,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말, 초월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세상을 넘어섰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말보다 우리들이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멀티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멀티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개의 다른 지구가 있다. 굉장히 SF적이죠. 혹은 어디서 들어봤냐면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이더맨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영화의 핵심 주인공이 3명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가 더 많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10년 사이 봤던 거는 주인공이 3명이었었고 그런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스토리로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됐느냐? 미국의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슈퍼맨이 계속 나오고 스파이더맨이 계속 나옵니다. 스토리가 안 이어져요. 어떤 개념이 도입됐느냐? 사실은 지구가 여러 개였다. SF적이죠.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렸었던 게 메타버스였었어요. 근데 왜 이게 요즘에 이슈가 됐느냐? 자, 요즘에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달에서 한 3달 정도입니다. 두 가지 이유 크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뉴스 기사로 검색만 해보셔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한다.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도대체 어떤 주식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는 걸까? 계속 주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마 안에 웬만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뭔가가 있다는 게 확신시 되기 시작했느냐? 이것 때문이죠. 로블록스. 실상 로블록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해봤었어요. 예.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작정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성인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슈가 됐죠? 상장했죠. 3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가 395달러 인정을 받았습니다. 33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70달러까지 올라갔죠? 42조입니다. 보여줬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이름이 붙으면서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쿠팡도 상장했었죠. 쿠팡은 100조 기업이었으니까요. 33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거의 한 39조에서 40조 정도 됐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장한 회사가 된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의 주가도 잡고 왔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이야 항상 요동치니까 한 7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뭔가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된 것 중에 주식 테마로 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요즘의 이슈 중에 하나죠. NFT. 아직까지 제가 이 얘기가 입에 익지가 않아갖고 자꾸 NTF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대체 불과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NFT 이거 보였을 겁니다. 잭도시의 트윗. 트위터를 제일 처음 만들고 나서 한 줄 올렸던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유튜브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도 내가 코끼리를 보러 왔어. 이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영상이라든지 한 줄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걸 경매에 붙인 거죠. NFT로 팔겠다. 이게 얼마에 팔렸어요? 32억이에요. 이게 뭐길래 도대체
자, 여러분들 지금 32억짜리 트위터를 저랑 같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가 뭐냐? 제가 항상 일상 IT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IT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들 항상 주변에 있어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했을 때, 투자의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는 우리의 셈법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보게 만들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 미래인가 과연 거품인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워낙에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시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현업 전문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팩트,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인 거는 확실합니다. 메타버스의 시작을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1992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되게 아득한 옛날이죠. 밀레니얼 그 전입니다. 92년도에 뭐가 나왔느냐? 이 책이 나왔죠. 스노우 크래시. 저는 멀티버스라는 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즘에 뜨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동네 도서관에서 한번 대여해서 봐보세요. 아주 예전 책이죠. 92년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여러분들께서 재밌네? 하실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주인공 이름이 히로라고 하는 이름인데 히어로라는 이름이겠죠? 한국인 혼혈입니다. 미국인하고. 이것도 좀 특이했었어요. 맨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 시각의 한계 내에서 가장 선명한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은 움직이는 3차원 화상, 동영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현실 세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컴퓨터로 만들어낸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컴퓨터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이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조금 우울한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가상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들. 그 시작점이 92년이었었고 사실 상상은 그 이전부터 오래되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이거죠. 다시 한번 회자가 되는 명작들이죠. 레디 플레이 원. 2018년도 영화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대단하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될 거라고 올 거라고 꿈꿨던 미래의 모습이죠. 가상의 고글을 썼을 때 현실 세계에서 고글을 쓰면은 이 VR 기기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도 되는데요? 아니죠? 완전히 가상에 풀 다이브가 들어가는데 나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들. 햅틱 슈트와 같은 것들을 입으면은 촉각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날짜 연도 다시 보고 놀랐었는데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아바타 2가 나온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자, 2009년에 아바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다리가 불편한데 특수한 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건강한 몸을 가진 거의 키가 3m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나비족이 되죠. 이거 역시도 아바타네요. 정말 아바타. 원래 아바타가 화신이라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아바타라는 이름을 쓰죠. 이 두 개의 영화 역시도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매트릭스. 1999년에 나왔던 겁니다. 좀 암울한 미래였었죠. 하지만 이때는 이 영화 자체에서는 전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속을 살아가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없을 테니까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건 아니죠. 가장 최근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것도 넷플릭스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현빈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건 AR에 대한 거였었죠. 특수한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현실 세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롤플레잉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이런 미래 속과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현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계속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죠. 작년. 2020년에
잔잔했었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했죠. 이 회사가 등장했어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회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죠.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은 우리 영토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가 됐었죠. 게다가 손정희가 투자했었던 소프트뱅크의 ARM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인수하는 걸로 요즘에 유명합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회사의 입김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자, 이 회사도 매년 다른 회사들처럼 개발자 회의라는 거라고 자기네들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GTC 2020 10월 5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분이 나왔었거든요. 젠슨 왕. 나와서 뭐라고 했었느냐.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봐보죠.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20년은 정말 놀라웠었는데 20년이 놀라웠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거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들이 카카오톡으로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 20년 전에 생각도 못 했었겠죠.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는데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것도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생각도 못했던 미래였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미래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죠? 메타버스 is coming.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젠슨 왕이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가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언급이 됐었던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책에 대한 언급도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게임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세상 속의 아바타가 현실 세계 속이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의 세계를 아바타들하고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상의 세계 속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현실 세계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세계들이 너무 많을 텐데요. 각자 다른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이게 바로 옴니버스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허무맹랑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렇다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현실이 대세인 걸까요?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주식이 아니라 VR, AR, MR, XR, 혼합현실까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꿈꾸는 건 여기죠. 언젠간 갈 미래가 확실합니다. 이게 앞으로 20년이 될지 더 빨라져서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현실과 나의 가상이 하나가 되고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라는 세계에 나왔던 것처럼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으로다가 현실 세계로 물건을 전해받을 수도 있고 가상 세계의 부가 현실 세계의 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현실은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진행했었던 서울 IT 트립이라는 곳에서 같이 사람들이랑 함께 갔었던 곳입니다. VR 룸이죠. VR 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몇 곳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점들이 좀 있죠. 무슨 단점이냐? 커야 됩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예요. 지금 마리오 카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건데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진지한 거죠. 아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꿈꿨는데 이런 모습이랑 이런 모습 좀 차이가 있네요. 그냥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상 2019년,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VR 시장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포기하는 시장이었었습니다. VR이 잘 될 거야.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세상이 될 거야.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가능은 했지만 디바이스가 비싸고 플랫폼이 따라오지 못하고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99년도에 PC방만큼 VR 방이 더 많아지게 될 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철수를 했습니다. 천하의 구글도 철수했다. 기사 나왔었잖아요. 데이드림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일장 춘몽이 됐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VR 대신에 AR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작년 초반까지였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AR이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져야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VR은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세가 되기 시작했더라. 게다가 이가 등장했죠. 오큘러스 2, 퀘스트 2. 페이스북이 인수했던 오큘러스에서 만든 정말 괜찮은 스탠드얼론. 얘만 뒤집어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상현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가격은 40만 원 초반대죠. 우리나라에서 SKT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계속 품절이 날 정도였었고요. 그래도 장벽이 있죠. 이것만 보호한다. 그랬으면 이미 작년부터 관련돼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VR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아까 전에 봤었던 가상현실 세계, 내가 전사가 되는 것들, 내가 가상현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로블록스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하자면 메타버스는 도대체 그렇다면 뭐냐?